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금부상 전 세계 223곳 기관 보유 확대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관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른 코인도 지금 기관 투자자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뒤에서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큰 손으로 불리우는 우리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는 기관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자산 운용 전략 전반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엔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관들과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 보유를 너도 나도 지금 서둘러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기관은 223곳에 달합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쓰고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만 223곳이고요. 여기에 지금 124곳, 124곳이 지금 57%에 해당되는 곳이 상장사라는 거죠. 상장 기업들을 말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9개의 상장사가 신규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장률이 얼마나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지금 124개인데, 총 124개인데, 최근에 19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 15에서 20% 가까이 지금 성장률이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지금 상장사들이 진짜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근에 제가 많은 기사들을 전달해드리면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지금 안달이 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 글로벌 1위는 역시 스트래티지 58만 25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2위입니다. 마라 홀딩스가 49,228개, 그리고 운용사인 XXI가 이 37,230개,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이 19,225개,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가 12,830개, 이렇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상위권이 아마 바뀔 거예요. 21이라는 그 기업이 있고요. 2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이제 여기에 또 중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한 4위에서 5위 정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1위, 2위, 3위,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이 중간 과정으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고, 아마 21은 지금 1위를 노려보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거기 이제 테더와 소프트뱅크가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진짜 빠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손들의 행보가 미국 정책 변화와 맞물려서 계속 이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도 승인한 데 이어서 최근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정부 보유 비트코인 압류 자산이 아닌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연구 보존하고 있고, 연금이나 비상기금 자산 중 최대 5에서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몰수 자산, 미청구 재산, 에어드롭, 스테이킹 수입 등으로 별도 준비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5에서 10%, 연금이나 비상자금 자산 중에 5에서 10%면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거든요. 이 자금들이 나중에 들어온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런 자금들도. 그리고 국내 상장사 참여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최근 3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서 230개를 보유해서 글로벌 49위.
230개만 가지고 있어도 49위에 올라요. 이 정도로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윌메이드 같은 경우는 223개로 52, 네오위즈 홀딩스가 123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럼으로써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 덕분에. 결국은 비트코인 매입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근데 기업은 이제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봤는데, 뭐 비트코인을 역시 매입을 하니까 그 효과로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데 아마 이걸 뛰어넘는 기업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가상자산 매매가 시범 허용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이제 비트코인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이 가상자산 매각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조금 이제 좀 풀려나기 시작은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이게 어렵죠. 그 사면 못 파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제도상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죠. 근데 이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지금 높고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서도 자금력이 좀 되는 그리고 시총이 좀 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 이제 100개 단위가 아니라 이제 1000개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 메타플래닛의 투자를 도왔던 그 홍콩 기업이 있어요.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탕이라는 사람이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메타플래닛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죠. 비트코인 일본의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에요. 메타플래닛은 이 기업을 이제 키워낸 곳인데 요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한국 기업을 지금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일지가 이제 궁금해지고 비트맥스나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은 아닐 것 같고 다른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것들 소식 나오면 자세히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와 UTXO 매니지먼트에서 최근 공동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까지 최대 이 420만 개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에 의해 확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전체 발행량의 약 20% 수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낮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근데 이것들이 20%까지 지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른 자금 유입 규모는 4,2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그 매수세는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미국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자, 비트코인의 수요를 이끌 주요 동력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를 통한 제도권 채택이나 상장사의 금고자산 전략 확대 그리고 국가 및 주정부의 전략적 보유 움직임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순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들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1만 개에 230개, 220개 뭐 이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게 제대로 안 풀려서 그래요. 규제가 제대로 확실히 풀리면 법인들, 기업들도 이제 제대로 매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일러 따라하기 확산, 트럼프부터 게임스탑까지 비트코인 쟁탈전. 역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디어 그룹도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의 그리고 주식 대표인 게임스탑이 있고 석탄 회사도 있고 보험, 게임, 온라인 유통 기업까지 아주 전천후로 다 있습니다.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트코인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기업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뭐 나카몰도 홀딩스도 이제 7억 1천만 달러를 유치하며 25개 기업의 셀러 전략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 우려도 섞인 경고도 있어요. 실제 뭐 데이비드 예르맥 뉴욕대 교수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이제 레버리지 전략을 쓰는 기업은 파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쓰는 기업들이 파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레버리지는 항상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위험하긴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승장에서는 그걸 가리기가 어려운데 하락장에서 가려지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마타도르 이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상장이라는 기사고요. 캐나다 토론토 벤처거래소 상장사인 마타도르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체도표에 BTC를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BTC를 보유한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하는 이런 형태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기관 자금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테이킹 붐 타고 상승 랠리가 시작되나라는 기사인데, 이더리움에 지금 이제 검증자 대기열에 현재 8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이더가 대기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체 수량이 약 34만 7,919개에 달하는데,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치라는 거예요. 검증자로 참여 보상을 받기까지 6일의 대기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네, 네트워크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2022년에. 그래서 이 스테이킹을 이제 해놓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포크당 최대 256명의 새로운 검증자만 허용하는 제한을 지금 두고 있어서,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32이더를 스테이킹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기열이 이제 길어질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가 높아짐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열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이런 현상이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리도 같은 플랫폼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리도 이쪽에서 스테이킹을 이제 제공하면서 나오는 것들이고, 샤프링크 게이밍이나 이 BTCS 등 일부 기업에서 이더를 직접 매입해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비축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이더리움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중앙거래소에서 이더 유출이 지속되면서 공급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발표한 10배 확장성 업그레이드 예고 역시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더리움은 이제 전일 대비해서 1% 상승한 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네, 검증 대기열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기관 수의 복귀, 이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가 32이더를 스테이킹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은 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이나 이제 고래들, 좀 큰 자금들이 이제 가능한 거고, 이것들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더리움이 세계 금융 인프라 될 수 있다라고 조셉 루빈 컨센서스 CEO가 이 말을 했는데요. 조셉 루빈 컨센서스 CEO가 요즘에 참 공격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이제 국부 펀드, 은행들과 이더리움 생태계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국가의 주요 국부 펀드 및 은행들과 이더리움 기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국부 펀드와 은행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금들을 가지고 있는 실제 그 펀드 은행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더리움을 이제 매입할 가능성 여기에도 있어 보이고요. 국부 펀드에서도 은행에서도. 그리고 샤프링크의 4억 2,500만 달러 투자.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이더리움 중심 재무 전략을 하는 그 기업이죠. 여기에 컨센서스가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단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이나 리스테이킹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활용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스테이킹 같은 게 없으니까 이더리움이 이런 부분은 이제 강점일 수 있겠죠. 루비는 이더리움을 이제 비트코인과 솔라나의 사이에 끼인 미들 차일드, 중간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트코인과 솔라나는 각각의 생태계와 가치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이더리움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며 기반 인프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세계 컴퓨터, 에너지, 신뢰 자산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제공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공격적인 이런 행보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얼마나 주요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이 2026년까지 중요한 전환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사도 새롭게 이렇게 재편을 하고, 지금 이더리움 재단이 많은 것들을 지금 뭔가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몰리는 자금 분위기 달라졌다라는 기사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기준 1억 943만 달러를 기록했고 12일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블랙록에서 7,706만 달러를 유입시키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에서는 이제 5억 6,100만 달러가 유출됐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빠지고 이더리움으로 들어온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에 대해서 보면서. 자, 스테이블코인 5월 활성지가 역대 최고다. 거래량 2조 달러 돌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들이 계속 이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1,000만 개 이상의 활성 지갑을 지금 BNB 체인에서 거래를 했고, 트론도 같은 기간 900만 개가 넘는 지갑을 확보하면서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공급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 2,440억 달러에 따라서 한 달 새 3%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거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시장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면서 암호화폐로 자금이 일부 유입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결제나 해외 송금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이 또 될 거예요. 이제 테더나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사용될수록 암호화폐로 자금 유입이 수월해지죠. 수월해지는 이런 효과들도 가져오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RP도 이제 나스닥 상장사 준비 자산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소식이에요. 각자 이제 기업마다 지금 하나씩 그 들어오는 자금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먼저 필두로 해서 들어왔다가 두 번째 이제 이더리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XRP도 들어오고 지금 그리고 솔라나도 들어왔어요. 솔라나. 지금 각각의 지금 알트코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 기업의 자금들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을 이제 매집한 것들을 이제 다른 전략으로 좀 차별화하려고 계속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리플이 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된 3개 기업이 전략적 XRP 준비금을 마련 중이다. 그래서 위버스 인터내셔널, 빅4파워, 그리고 웰지스틱스 여기 3곳이 지금 XRP 준비금을 마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3억 달러 규모의 비지분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XRP 준비금 조성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리플이 이런 부분에 아마 참여를 또 투자 참여를 할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기사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여. 지금 이더리움의 주요적인 이 공동 창업자인 컨센시스에서 투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 리플도 아마 그런 전략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비보파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모투자에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돌 아지즈 왕자 주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자금들이 꽤 암호화폐를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금들도 우리가 좀 주요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라나 재단 여기 역시 중동이죠. 두바이하고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솔라나 재단이 이제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과 손잡고 중동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본격 나섰다라고 하고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부터 특별 경제구역 설립까지 포괄적 협력을 합의했고 이를 통해서 두바이를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을 열고 전 세계 지금 기업들,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규제를 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해외 기업들까지도 유입될 가능성들, 그래서 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했을 텐데 그게 지금 많이 늦었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빨리 그런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서클 IPO에 관한 소식입니다. 서클 IPO 초과 청약으로 공모가 상향 가능성이라는 기사고요. 투자 열기가 뜨겁다라는 내용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USDC 발행사인 서클의 기업 공개가 지금 한창이에요. 근데 지금 IPO는 이 공급 물량의 25배가 넘는 초과 청약을 기록했다고 해요. 정말 인기가 많은 거죠. 공모가가 기존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당 27에서 28달러 선까지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인기가 높아지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들어가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IPO에. 그래서 특히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로 인해 IPO 물량은 단기간 내에 지금 완판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공모가가 상단 또는 그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들도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서클 또한 인기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합법화가 이제 되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기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